혹시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계란을 삶아 먹고 두부를 챙기고 고기도 일부러 빠뜨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소변 거품이 신경 쓰이시나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식습관인데 오히려 아침마다 입이 마르고 몸이 붓고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시나요? 이 질문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단백질은 무조건 근육을 살리고 기운을 올리고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놓치기 쉽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이 단백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지고 콩팥이 그 단백질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힘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백질이라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조용한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쉽고 건강식이라고 믿는 습관을 몇 달, 몇 년씩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콩팥은 원래 참는 장기입니다. 묵묵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 검사 수치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몸은 조용한데 안에서는 이미 과로가 쌓여 있는 것이지요. 마치 집 안배수관이 조금씩 막히는데도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찌꺼기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이셨는데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셔서 스스로 단백질을 아주 열심히 챙기고 계셨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 점심에는 고기 반찬, 저녁에는 두유와 단백질 음료까지 더하셨습니다. 본인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나이엔 단백질 많이 먹어야지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었고 발등도 은근히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좋은 걸 먹었는데 왜 몸은 더 힘들어진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몸 상태를 보지 않고 많이 먹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믿는 방식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쓰고 나면 질소 노폐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콩팥이 맡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고 혈당이 흔들리고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좋은 재료를 넣었는데도 부엌에 하수구가 약하면 결국 물이 밀리듯이 단백질도 처리 능력보다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십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떤 형태로,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같은 계란도, 같은 고기도, 같은 두부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짠 반찬과 함께 먹거나 가공육으로 자주 먹거나 수분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몰아서 먹으면 콩팥은 더 빨리 지칩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콩팥에게는 야근을 시키는 셈이지요. 잠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을 무서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단백질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식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몸과 타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더하기보다 조절해서 갈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백질의 정확한 먹는 기준, 콩팥이 덜 힘든 식사 타이밍, 그리고 많은 분이 매일 반복하는 위험한 실수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콩팥이 이렇게 조용히 망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이 신호를 놓친 채 오래 버티게 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콩팥이 무서운 이유는 아플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은 몸에 큰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통증이나 강한 불편감이 먼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콩팥은 다릅니다. 꽤 오랫동안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방심하게 만듭니다. 소리 없이 버티고 묵묵히 일하고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도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가 필터를 바꾸지 않은 채 계속 돌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점점 더 무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고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에도 관여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바쁜 장기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이 일은 더 늘어납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쓰이고 난 뒤 남는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겉으로 티가 안 날 뿐이지 안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같은 일을 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소변만 잘 보면 콩팥은 괜찮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변을 본다고 해서 콩팥 기능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꽤 기능이 떨어진 뒤에도 소변량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안심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양보다 질의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이 나가지만 안에서 걸러야 할 것들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콩팥 질환이 자주 늦게 발견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콩팥은 집안의 하수 처리장과 비슷합니다. 매일 물이 들어오고 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되느냐입니다. 만약 처리장이 예전만큼 힘이 없는데도 더 많은 찌꺼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조금 느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올라오고 배수가 밀리고 바닥이 젖기 시작합니다. 몸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입이 마른 정도로 지나갈 수 있고 발목 양말 자국이 조금 진해지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한 번 더 가는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너무 사소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신호가 있습니다. 피곤함입니다. 나이 드니 당연히 피곤하지 하고 넘기지만 콩팥이 지치면 몸은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맑지 않고 다리도 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곤함만으로 콩팥 문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일부러 많이 챙겨 먹기 시작한 뒤부터 입마름, 붓기, 야간요, 피곤함이 함께 느껴진다면 한 번쯤 식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늘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가끔은 아주 작은 한숨처럼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기능이 꽤 떨어질 때까지도 스스로 버티는 능력이 강합니다. 그것이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덕분에 급격히 무너지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지만 반대로 문제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게 만듭니다. 많은 분이 나는 멀쩡했댔는데 검사에서 갑자기 안 좋다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오래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늦게 보였을 뿐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콩팥을 망친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표현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무조건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약해진 콩팥이나 나이와 만성질환으로 여유가 줄어든 몸에는 양과 방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기, 계란, 유제품, 단백질 음료를 여러 끼에 겹쳐 먹거나 짠 반찬과 함께 먹거나 건강 보조식품처럼 추가로 더하면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몸은 필요 이상의 것을 저장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의 부담은 고스란히 콩팥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밥은 줄이고 단백질만 늘렸으니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에만 기대는 식사는 오히려 노년층에서는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더 자극적인 반찬을 찾게 되고 물도 적절히 못 마시고 소화도 무거워집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려던 식사가 몸 전체 리듬을 흔드는 것이지요. 건강은 한 가지만 올린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늘 균형이라는 줄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 궁금해지실 겁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단백질을 열심히 챙겼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쳤던 한 사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분의 식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몇 해 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건 안 먹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만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몸이 무거워질까요? 그분은 7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말투는 차분하셨지만 표정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삶은 계란을 드시고 점심에는 살코기 반찬을 의식적으로 챙기고 저녁에는 두부나 두유를 더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나이 들면 단백질이 생명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상한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입안이 텁텁했고 발등이 약간 붓는 느낌이 있었고 저녁이면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한 번이면 됐던 화장실이 2번,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잠이 끊기니 낮에는 더 피곤하셨고 피곤하니 기운을 내기 위해 더 잘 먹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을 기대하며 시작한 노력이 어느새 몸 안에서는 조용한 악순환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콩팥이 예전처럼 편안하게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조금 높았고 식사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단백질 자체보다 겹침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 고기, 간식처럼 두유, 운동 후에는 단백질 음료까지 더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양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많지 않아 보여도 하루 전체로 보면 콩팥이 쉬지 못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은 한 끼의 과식보다 자네 매일 반복되는 애매한 과부에 더 지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외의 지점입니다. 많은 분은 나는 폭식도 안 하고 고기도 조금밖에 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한 접시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 생선, 고기, 우유, 두유, 단백질 파우더, 견과류 반찬까지 하루 종일 겹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각각은 작아 보여도 합치면 콩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일을 끊임없이 받아내는 셈입니다. 조용한 공장이 쉬는 시간 없이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육이 빠질까봐 무서워서요. 저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노년기에 많은 분이 아픈 것보다 약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 병뚜껑이 잘 안 열리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한 번에 안 따라주는 느낌, 그런 변화를 겪으면 누구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단어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안이 때로는 식탁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 어느 순간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습관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계속 추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몸은 겁을 먹고 먹는 식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고 갈증 신호도 둔해지고 만성질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분이 실제로는 단백질이 부족했던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비해 방식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단백질보다 더 큰 문제도 숨어 있었습니다. 반찬이 짰습니다. 국물을 남기지 않았고 김치와 젓갈도 자주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면 콩팥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고 짠 음식이 많으면 수분과 나트륨 조절도 더 바빠집니다. 그러니 콩팥은 이중으로 힘들어집니다. 좋은 대로 재료를 들여왔는데 주방에 설거지감까지 한꺼번에 쌓이는 셈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여기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노령이 근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과한 단백질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누구에게나 같은 답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60세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진 75세의 몸은 같은 설명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식사 방식을 조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단백질을 줄인 것이 아니라 겹치지 않게 나누고 짠 반찬을 덜고 저녁 늦게 몰아먹는 습관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먹어야 산다는 불안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주 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붓기도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처럼 확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덜 힘들어한다는 느낌,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중요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식탁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계란은 건강식, 고기는 기운 나는 음식, 두유는 가벼운 보충, 단백질 음료는 편한 선택이라고 여기며 하루 종일 겹쳐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문제는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조합과 흐름일 수 있습니다. 옌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 즉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는가가 왜 더 중요해지는지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챙길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은 양입니다. 얼마나 더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보충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추가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특히 단백질은 그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더 안전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종종 정반대의 질문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백질을 좋은 것으로만 보던 시선에서 처리까지 생각해야 하는 영양소로 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많은 분이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몸은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쓰고, 남은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귀한 재료이지만 동시에 쓰고 난 뒤 정리해야 할 부산물도 분명하게 남깁니다. 그 정리의 중심에 콩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이 있어야 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돌이 많다고 무조건 공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정리할 사람, 쓰레기를 치울 사람, 공간을 관리할 힘이 없으면 집은 오히려 더 어수선해집니다.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단백질만 계속 늘리는 것은 벽돌을 계속 들여오는데 폐기물을 치울 인력은 늘리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풍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집이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만큼 단백질에 집착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이 때로는 더 중요한 신호를 가립니다. 혈압은 어떤지, 붓기는 없는지, 야간뇨는 늘지 않았는지, 짠 음식은 겹치지 않았는지,
물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단백질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콩팥의 부담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단백질을 늘리는 것보다 단백질을 흩어서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고기를 더 먹는 것보다 국물과 젓갈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단백질 음료를 추가하는 것보다 저녁 늦은 시간에 과한 섭취를 멈추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몸은 단백질의 이름표만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간, 양, 조합, 소화력, 동반 질환까지 함께 보고 반응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도 아침에 먹을 때와 밤늦게 먹을 때 그 몸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같은 계란도 한 개를 천천히 먹을 때와 여러 단백질을 한 끼에 겹쳐 먹을 때 속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몸은 늘 총량만이 아니라 흐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숫자만 기억합니다. 오늘 단백질 몇 그램 먹었나는 신경 쓰면서 오늘 콩팥이 숨 돌릴 틈이 있었나는 놓칩니다. 의학적으로도 여기에는 미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식욕이 줄고 체중이 빠지는 노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성 콩팥병 위험이 있거나 이미 기능이 저하된 분에게는 과도한 고단백 식사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됩니다. 둘 중 하나만 붙잡으면 답이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조건을 기준으로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맞춤 건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몸이 힘들어하면 방식부터 다시 보자. 이 말에는 아주 큰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열심히 챙겨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정교하게 조절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노력의 양보다 조정의 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많이 하는 사람보다 오래 맞게 하는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갑니다. 이쯤에서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 먹어야 하나요? 계란도 걱정, 고기도 걱정이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요? 바로 그 질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정답은 극단에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금지하거나 무조건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콩팥이 덜 힘든 단백질의 선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기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더 부담이 적은지, 어떤 조합이 나은지, 무엇을 먼저 바꾸면 몸이 한결 편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콩팥에 덜 부담이 되나요? 많은 분이 여기서 단순한 답을 기대하십니다. 예를 들어, 계란은 좋고 고기는 나쁘다. 혹은 두부는 안전하고 생선은 위험하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콩팥이 덜 힘든 단백질은 특정 음식 하나로 정해지기보다 그 음식의 형태와 양, 조리법, 함께 먹는 반찬,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좋다보다 어떻게 고르면 덜 힘든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콩팥이 부담을 덜 느끼는 단백질은 대체로 양을 조절하기 쉽고 지나치게 짜지 않으며 가공이 덜 된 형태입니다. 즉, 자연에 가까운 음식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담백하게 조리한 생선, 양념을 많이 하지 않은 두부, 과하게 짜지 않은 살코기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햄, 소시지, 육포, 가공된 단백질 간식, 짠 국물과 함께 먹는 고기, 반찬, 조미가 강한 생선구이처럼 단백질의 소금과 첨가물이 함께 많은 음식은 콩팥 입장에서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에는 단백질의 양만 아니라 나트륨이 함께 들어오는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 자체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에 절인 생선, 젓갈 반찬과 함께 먹거나
짭짤한 국물에 넣어 자주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백질 노폐물 처리도 해야 하고 나트륨과 수분 조절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원을 뽑아놓고 동시에 청소 인력, 정리 인력, 계산 인력까지 한 사람에게 모두 맡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가장 성실한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짠 단백질보다 담백한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가공된 단백질보다 원형에 가까운 단백질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몰아서 먹는 단백질보다 나누어 먹는 단백질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식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고기를 드셨다면 저녁에는 단백질 음료까지 더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같은 끼니에 짭짤한 반찬을 잔뜩 겹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단백질을 반기지만 콩팥은 정리 시간을 원합니다. 이쯤에서 그럼 계란은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계란은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흡수율도 좋고 논형이 식사에 활용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수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끼니에 고기, 생선, 두유, 유제품이 충분히 들어가고 있다면 계란까지 더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가 너무 부실해서 단백질이 부족한 분에게는 계란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선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내 몸 안에서 어떤 자리에 놓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두부와 콩류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두부는 비교적 부드럽고 소화가 편한 편이라 많은 어르신에게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콩 자체도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식물성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조심해야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두유를 건강 음료처럼 자주 마시고 두부 반찬까지 겹치고 여기에 다른 단백질 음식이 더해지면 결국 총량은 늘어납니다. 몸은 출처보다 총부하를 먼저 느낍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의 시각 차이도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콩팥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보다 전체 식단 구조와 개인의 콩팥 상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관점을 함께 보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성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 믿고 총량을 놓치면 또 다른 실수가 됩니다. 조리법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고기라도 튀김보다 삶거나 찌는 조리가 낫고 같은 생선이라도 짠 양념보다 담백한 조리가 낫습니다. 같은 두부라도 진한 찌개 속에서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것보다 간을 약하게 해서 반찬으로 드시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재료만이 아니라 조리 방식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건강한 재료도 조리 과정에서 콩팥을 힘들게 만드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더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이 덜 힘든 단백질은 비싼 단백질이 아닙니다. 특별한 파우더나 고가의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하고 소박한 식단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백한 계란 1개, 간을 세지 않게 한 생선 1토막, 적당한 양의 두부, 과하지 않은 살코기.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그것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겹치게 만드는 불안입니다. 혹시 지금 식탁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좋은 걸 챙기려는 마음이 오히려 여러 단백질을 겹쳐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전체 흐름을 보면 콩팥이 생각보다 바쁘게 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흐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 같은 단백질도 왜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식사 타이밍에 따라 몸의 부담이 달라지는지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같은 단백질인데도 어떤 날은 몸이 편하고 어떤 날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이 단백질의 종류와 양에는 신경을 쓰시지만 언제 먹는지는 비교적 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노년기의 몸은 시간에 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콩팥이 예전 같지 않거나 혈압과 혈당이 흔들리거나 밤에 자주 깨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같은 계란 한 개, 같은 두부 한 조각도 아침에 어떻게 먹느냐와 저녁 늦게 어떻게 먹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낮에는 활동량이 더 많고 소화와 대사도 비교적 활발합니다. 반면 저녁이 깊어질수록 몸은 정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쉬고 회복하고 수면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단백질을 과하게 몰아먹으면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낮 동안 처리했어야 할 일을 밤늦게까지 이어서 하게 되는 셈입니다. 몸은 눕고 싶은데 안쪽에서는 청소와 정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밤에 단백질을 무겁게 먹은 다음 날 아침, 유난히 입이 마르고 몸이 부은 듯하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저녁 식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바빠서 대충 드시고 저녁에 이제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하며 고기 반찬, 계란찜, 두부, 국물, 요리까지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건강을 위해 두유나 단백질 음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성실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조합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노폐물 처리, 나트륨 조절, 수분 균형 유지까지 한꺼번에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챙겼는데도 잠은 더 깨지고 몸은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시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것보다 적절히 나누어 먹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 넣는 것보다 아침과 점심에 나누어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히 활동이 있는 낮 시간에 단백질을 적당히 배치하면 몸이 그것을 쓰는데도 유리하고 밤에는 콩팥이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집안일도 아침부터 조금씩 하면 덜 힘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미뤄두었다가 밤에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한꺼번에 하면 몸이 지치지요. 콩팥도 비슷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정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저녁에 몰리면 밤새 일이 남습니다. 특히 국물까지 있는 고단백 식사는 그 부담을 더 키웁니다. 몸은 잠을 자려 하고 콩팥은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그 어긋남이 다음날 피로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침을 너무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삶은 계란 반 개나 한 개, 두부 조금, 담백한 생선 한 토막처럼 부담이 적은 단백질을 소량이라도 포함하면 낮 시간에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둘째, 점심은 가장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이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단백질, 채소, 적당한 탄수화물을 함께 배치하면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셋째, 저녁은 보충보다 정리의 식사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단백질을 과하게 쌓지 말고 양을 줄이고 짠 음식과 국물을 덜어내고 가볍고 편안하게 끝내는 쪽이 콩팥에 더 유리합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저녁 단백질을 같은 강도로 경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는 근육 보존을 위해 하루 전체 단백질 분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저녁에도 일정량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많으냐 적절하냐입니다. 저녁에도 단백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에 짠 반찬과 함께 여러 종류를 겹쳐 많이 먹는 방식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저녁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저녁의 과잉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이 단백질을 열심히 챙기는데도 밤에 자주 깨고 몸이 더 무겁다고 하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함께 전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이 운동 후라서 단백질 음료를 꼭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운동 강도, 콩팥 상태, 그날 식사 내용을 함께 보지 않고 습관처럼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과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더하는 방식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백질만큼 중요하지만 훨씬 자주 놓치는 요소, 바로 물과 소금, 그리고 가공식품의 균형이 왜 콩팥 부담을 크게 좌우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이 정말 자주 놓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아시지만 실제로 콩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것은 단백질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 가지가 물과 소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분 균형과 나트륨 부담입니다. 단백질을 잘 고르고 양도 어느 정도 조절했는데도 몸이 여전히 무겁고 붓고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대개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 좋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물은 분명 중요합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적절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많이가 아니라 적절히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건강을 위해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믿으면서 몸 상태와 상관없이 과하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콩팥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문제, 과해도 문제입니다. 결국 몸은 균형을 원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물과 함께 들어오는 조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드신 뒤 물을 많이 마시면 그 순간에는 갈증이 조금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나트륨 조절과 수분 배분이 바빠집니다. 특히 저녁에 국물 음식,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반찬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늦게 물까지 많이 드시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백질을 잘 챙겨 먹었는데도 잠이 깨고 아침에 붓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자체보다 짠 식사와 늦은 수분 섭취가 함께 콩팥을 더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저녁 식탁에 고등어 조림이 있고 김치가 있고 국이 있고 여기에 두부 반찬까지 있습니다. 건강한 집밥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물을 좀 마셔보자지 하며 큰 컵으로 한두 잔 더 드십니다. 겉으로는 참 정성스러운 식사입니다.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단백질 처리, 소금 정리, 수분 배분이 동시에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낮에 분산되었더라면 괜찮았을 일들이 밤이라는 좁은 문으로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날은 다리가 묵직하고 어떤 날은 얼굴이 붓고 어떤 날은 새벽 2, 3시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하십니다. 가공식품은 많이 안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은 꼭 햄이나 소시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간이 센 반찬, 조미가 강한 국물, 건강 간식처럼 보이는 포장 음료, 편하게 먹는 단백질 바, 각종 즉석 식품도 포함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간편하게 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들어있지만 나트륨과 첨가물이 함께 많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포장지의 문구를 믿지 않습니다. 실제 성분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탈수는 분명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모든 사람에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신부전, 부종, 야간요가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개별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두 의견을 함께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약처럼 좋을 수 있지만 몸 상태를 무시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리듬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은 한꺼번에 몰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심해졌을 때 급하게 많이 마시는 방식보다 낮 시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몸에 더 편안합니다. 둘째, 짠 음식이 있는 식사일수록 물로 해결하자보다 음식의 간을 줄이자가 먼저입니다. 셋째, 저녁, 늦게는 국물과 수분을 의식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단백질을 챙길수록 반찬의 짠맛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단백질만 보고 안심하지만 콩팥은 단백질과 소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잠깐 지금 냉장고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놓은 두유, 단백질 음료, 포장 반찬, 간편식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가요? 하나하나는 작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건강은 큰 실수 하나로 무너지기보다 작은 부담이 오래 쌓일 때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고 더 늦게 드러납니다. 결국 단백질을 안전하게 먹는 법은 단백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 소금, 가공식품, 식사 시간, 수면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몸은 늘 연결되어 있고 콩팥은 그 연결의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극단적인 식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음식, 바로 계란과 고기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이 재료들이 왜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는지 그 의외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란은 괜찮습니까? 고기는 먹어도 됩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마음이 가장 흔들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란과 고기는 오랫동안 건강과 기력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기 좀 드셔야 힘이 납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맞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과 고기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면 논영이 식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은 간편하고 소화가 비교적 쉬우며 고기는 근육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에게는 같은 음식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몸의 조건에 있습니다. 같은 계란 한 개라도, 같은 살코기 한 접시라도 누가 먹는지, 언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좋은 음식인가? 보다 먼저 지금 내 몸이 이 음식을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혈압이 높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발목이 잘 붓고 최근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란이나 고기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짠 반찬과 함께 먹거나 하루 여러 끼에 겹쳐 먹거나 늦은 저녁에 몰아 먹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야, 계란은 작고 부드러워 보여서 가볍다고 생각하고 고기는 조금만 먹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음식의 크기보다 하루 전체 흐름을 더 민감하게 봅니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 고기, 오후에 우유나 두유, 저녁에 생선이나 두부를 더하는 식으로 하루 종일 단백질이 이어지면 콩팥은 쉬는 틈이 없습니다. 각각은 건강식처럼 보여도 합쳐놓으면 부담의 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계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분명히
질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이니 많아도 괜찮다는 생각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단백질 식품과 계속 겹치는 식단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계란을 드실 때 간장이나 젓갈, 김치 같은 짠 반찬과 함께 드십니다. 계란 하나보다 그 조합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란의 문제라기보다 계란을 둘러싼 식탁 전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늘 맥락 속에서 반응합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코기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구운 고기 한 점보다 짠 양념과 함께 먹는 고기, 반찬, 국물까지 있는 고깃국, 가공육, 불고기, 양념처럼 간이 강한 형태가 콩팥에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으면 왠지 힘이 날 것 같아서 양을 쉽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든든할 수 있지만 몸 안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기를 잘 먹은 날일수록 밤에 갈증이 심해지고 다음날 붓기가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점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콩팥에 부담을 더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실제 생활에서는 단순히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보다 총 섭취량과 나트륨, 만성질환 유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시각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논쟁에서 한쪽만 믿기보다 내 몸 상태를 먼저 보고 총량과 조합을 조절하는 것, 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방향을 보여주지만 식탁은 결국 개인의 몸에서 결정됩니다. 잠깐만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계란이나 고기를 먹을 때 정말 배고파서 드시나요? 아니면 불안해서 드시나요? 근육이 빠질까봐, 약해질까봐, 혹시 부족할까봐 더 챙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배를 채우는 일만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을 다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과 고기는 금지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능도 아닙니다. 콩팥이 약한 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 야간뇨와 부종이 있는 분에게는 특히 양, 시간, 조합이 중요합니다. 담백하게, 과하지 않게, 한 끼에 몰지 않게, 짠 반찬과 겹치지 않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은 특정 음식을 영웅으로 만들 때보다 평범한 음식을 맞는 자리에 놓을 때 더 안정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콩팥이 편해지는 식사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론보다 실천이 필요한 순간이니까요.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혹시 그럼 대체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라는 걱정으로 남아 있다면 바로 여기서부터는 훨씬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이 편해지는 식사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모든 음식을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드시고 있는 식사를 조금만 다르게 배열하고 조금만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은 큰 변화보다 오래가는 작은 변화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실 습관은 한 끼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의 식탁은 좋은 것들을 모으다 보니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계란도 있고, 두부도 있고, 생선도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여기에 두유나 우유까지 더해집니다. 각각은 다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 끼 안에 너무 많은 역할이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끼에는 단백질을 하나의 중심으로만 두는 연습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계란, 점심은 생선, 저녁은 두부처럼 흐름을 나누면 몸이 훨씬 덜 피곤해 합니다. 두 번째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반찬 양보다 국물의 부담을 과소평가하십니다.
하지만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녹아있고 여기에 단백질 반찬까지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한 번에 여러 일을 떠안습니다. 특히 저녁에 국물까지 충분히 드시는 습관은 밤사이 몸을 더 바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선찌개라도 국물을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낫고, 같은 국이라도 양을 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 몸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콩팥은 이런 작은 차이에 민감합니다. 세 번째는 먹는 속도입니다. 많은 분이 음식의 종류는 고민하시지만 속도는 놓치십니다. 그런데 빨리 먹으면 몸은 포만감을 늦게 느끼고 결국 필요 이상으로 먹기 쉬워집니다. 특히 단백질 반찬이 들어간 식사는 천천히 씹어야 몸이 부담을 덜 느낍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배를 경쟁하듯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몸과 대화하듯 먹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숟가락이 들어갈 때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식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이 편해지는 식사는 특별한 음식보다 덜 겹치는 식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계란을 드셨다면 그날은 단백질 음료를 생략해도 됩니다. 점심에 고기 반찬을 드셨다면 저녁에는 두부와 국물을 함께 많이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은 자꾸 더하는 방식보다 이미 충분한 것을 알아차리는 방식에서 지켜질 때가 많습니다. 몸은 과잉보다 여유를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입이 심심해서 먹는 단백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은근히 큽니다. 식사로는 충분했는데 건강을 위해 우유 한 잔, 두유 한 팩, 단백질바 하나를 추가하는 습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보충 같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업무가 들어오는 셈입니다. 특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혹은 건강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반복된다면 한번 멈춰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 몸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이 시키는 것인지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편한 식사를 기준으로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은 다음 날 몸이 가벼웠는지, 밤에 덜 깼는지, 붓기가 덜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담백하게 먹은 날은 몸이 편하고 짜고 무거운 식사를 한 날은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각을 기록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쌓아두면 내 몸의 설명서를 스스로 읽게 됩니다. 의사보다 먼저 몸이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는 건강법은 몸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한 끼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것, 오늘 저녁 국물을 조금 덜 마시는 것, 오늘 단백질을 하나 덜 겹치게 먹는 것입니다. 콩팥은 극적인 이벤트보다 이런 조용한 배려에 더 오래 반응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 하나라도 이건 우리 부모님 식탁 이야기 같네 하고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분과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밤잠과 붓기, 그리고 검사 수치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걸음 더 신중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부종, 야간뇨 같은 신호가 있는 분들은 왜 단백질을 더 섬세하게 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특히 더 조심해서 들어야 할 분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조절해도 충분하지만 어떤 분은 단백질을 먹는 방식 하나가 몸 상태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발목이 잘 붓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콩팥이 이미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일하고 있다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가 있는 분들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당뇨가 있으면 당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혈당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뇨는 시간이 지나면서 콩팥의 미세한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아주 작은 혈관들이 모여 정교하게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당이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단백질 자체보다도 과한 부담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좋은 단백질도 몸이 처리할 여유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게 나누어 들어가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이 이미 긴장 상태에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은 혈압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혈압에 영향을 주고 혈압은 다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도 단백질만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짠 반찬과 함께 먹는지, 국물까지 드시는지, 가공식품이 많은지, 저녁 늦게 몰아 드시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이 나는 고기 조금밖에 안 먹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고기보다 짠 양념과 국물 때문에 콩팥과 혈압이 함께 힘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종이 있는 분들은 더 섬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든지, 발등이 저녁마다 더 부어 보인다든지, 아침에 얼굴이 묘하게 둔하게 느껴진다면 몸 안의 수분 조절을 다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 약물, 활동량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장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단백질과 짠 음식이 겹치는 식사는 이분들에게 특히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부드럽게 붓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정리를 요구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에 2번, 3번씩 화장실을 가면 단순히 잠만 깨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이 끊기고 다음날 피곤이 쌓이고 낮에는 몸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기운을 내려고 더 자극적인 음식이나 보충식에 기대게 됩니다. 바로 이 악순환이 무섭습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은 저녁 단백질의 양, 저녁 국물, 늦은 시간에 물 섭취를 한 번쯤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하려고 저녁에 두유나 단백질 음료를 추가하는 습관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밤에 회복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 밤에 일을 더 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 하나가 있습니다. 더 약한 분일수록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더 약한 분일수록 더 정교하게 먹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다릅니다. 많이 먹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구가 작고 활동량이 적은 분, 이미 여러 약을 복용 중인 분, 소화력이 떨어진 분은 남들 좋다더라는 방식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여건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늘 신중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명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나 만성 콩팥병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과한 단백질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의견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들어야 완성됩니다. 근육도 지켜야 하고 콩팥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더 많이가 아니라 내 상태에 맞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특히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할까요? 최근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어과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 소변에 거품이 자주 신경 쓰이는 분,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오래 드시는 분, 붓기와 야간뇨가 반복되는 분,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입마름이 잦은 분이라면 식사 구조를 더 세심하게 보셔야 합니다. 겁을 들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알아차리면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콩팥은 조용히 버티는 장기이지만 우리가 조용히 배려해주면 그만큼 오래 견딜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하고 마음이 내려앉으셨다면 그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건강은 완벽한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린 순간부터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기능을 더 오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오늘 당장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무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7일 점검법을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